그러면 쌍화탕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쌍화탕 재료는 분량대로 준비를 한 뒤 길이가 긴 것은 적당한 크기가 되도록 가위로 잘라준다. 두 번째, 포도는 씻지 말고 알만 하나씩 떼어 그릇에 담는다. 여기서 포도를 씻게 되게 되면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효모가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발효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부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조를 한다고 하게 되면 포도의 하얀 분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효소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설탕 72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정도 두께로 깔아준다. 4. 그릇에 포도와 손질한 쌍화탕 재료를 담는다.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고 버무려 준다. 이때에 포도를 갖다가 터뜨려서 버무려 주셔야 되는데 약 60% 정도를 갖다 포도를 터뜨려서 약재하고 잘 버무려 주셔야 됩니다. 5번째, 버무리는 과정에서 포도 60% 정도를 터뜨려 물기를 나오게 해야 설탕이 골고루 묻혀진다. 여기에 이제 코팅이 돼서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효모가 활동을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주고요. 6번째, 잘 버무린 쌍화탕 재료와 포도를 준비된 용기에 약 70% 정도만 담는다. 7번째, 4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쌍화탕 재료와 포도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누차 선명하지만은 발효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사광선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석비가 없는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통풍이 잘 됨으로써 발효가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좀 남았을 때 남겨두었던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회 내지 3회에 걸쳐 덮어준다. 기온이 낮은 곳에 습도가 없는 곳에 환경에 따라서 이 기간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관심을 갖고 매일 살펴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발효를 시키는데 환경에서 지역의 사항에 따라서 발효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다.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발효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더 남쪽에서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빨라질 수가 있고요. 또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늦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계절에 따라서 발효기간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쌍화탕 효소를 봄에 담게 되게 되면 여름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발효가 축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짐으로써 발효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효소를 담게 되면 한 달 정도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에 온도가 낮게 되고 발효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발효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발효와 유럽의 발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각자 이제 발전을 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환경 같은 경우는 작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살균하고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서 발효를 시켜왔는 것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발효를 형성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효 환경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곰팡이균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효의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형성을 해왔죠. 그래서 사계절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발효를 시켜왔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효고요. 또한 산소가 필요치 않은 미생물 위주로 형성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발효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겨울에 발효를 시키게 되게 되면 한 달 정도 늦춰질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봄에 발효를 시키게 되면 여름을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발효가 축진돼서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 쌍화탕은 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쌍화탕을 탄생시키게 된 동기가 의가 왕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쌍화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왕은 후궁들을 갖다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후궁들을 갖다가 왕이 감당해내기 위해서 의가 제조해낸 것이 쌍화탕이라고 합니다. 왕의 기력을 회복하고 스태미너죠. 정력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를 찾다 보다 보니까 쌍화탕을 만들게 된 동기라고 하는데요. 후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의가 왕을 위해서 제조한 것이 쌍화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화탕은 감기보다는 원기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화탕을 많이 드시게 되면 원기를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쌍화탕 효소는 미생물이 살아있게끔 만들어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좋아지고요. 또한 기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감기뿐만 아니라 체력이 형성되며 면역성이 아주 뛰어나게 되는 효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효소를 드시고서 기력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쌍화탕 효소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또한 효능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참조하시고 제대로 된 효소를 만드셔서 드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